안녕하십니까. 다함의 한PD입니다. 어저께 올렸던 영상에 구독자 한 분이 20이라는 그 이니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 20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 댓글에서 제가 또 생각의 그 실마리를 얻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소재가 되기도 하고,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20님 뵙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이제 아직 그 댓글이 많지가 않은데 많지 않을 때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제 어저께 그 20님 댓글 중에 그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. 인문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자로 쓸 때 사람 인자에다가 글월 문자를 씁니다.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글월 문자 대신에 문의 문자를 써서 사람의 문의가 곧 인문학이다,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. 그래서 그 문의 문자를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그게 결이라고 하는 단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제가 그 결자가 붙는 그런 단어들의 일종의 환상 같은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물결, 살결, 바람결, 나무결, 이런 그 결자가 붙는 그 단어들이 참 좋더라고요. 이 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. 그 반복적인 일종의 패턴이죠. 그런 무늬가 생기고 그 무늬들이 이렇게 그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, 그게 결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물결 그러면 바람이 만들어 놓은 그 물 이렇게 그 파도라고 그러나요? 우리 흔히 이제 물결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 살랑이는 그 물결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나타나잖아요. 또 모래결 이런 것도 있어요. 제가 저기 충남 태안에 신두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. 그 신두리라는 동네가 이제 바닷가 마을인데 가보면 그 사구가 있어요. 모래 사자에 언덕구자죠. 그러니까 모래로 만들어진 언덕이라는 얘기예요. 그게 아마 그 서해안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 모래가 이렇게 쌓여서 언덕을 이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사구 지역이 신두리 해안이라고 그러는데, 그 신두리 해안에 가서 이 모래 언덕들을 본 적이 있어요. 그 바람에 의해서 그 겉에는 말이죠, 그 아주 고운 모래들이 이렇게 일렁이는 그 물결처럼 그 모래 결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것처럼 어떤 그 일종의 무늬가 반복해서 나타나면 시간이 이렇게 흐른 시간의 흔적이죠. 말하자면 시간의 흔적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래결, 또 물결, 그 다음에 사람의 살결, 이것도 이제 결자가 붙어요. 그러니까 그 표면에 드러나는 무늬, 그런 의미가 결일 텐데, 살결이라고 그러면 우리 살갗의 어떤 느낌, 그런 걸 이제 살결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 결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속살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, 우리가 어떤 물질의 속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결을 보고 그 물질의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성질, 성정,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, 그게 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결이 이렇게 치면 그 물이 지금 어느 정도 고요하다, 사납다, 이런 거 알 수 있고, 그런 의미로서는 사람의 마음결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사람,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 씀씀이를 이렇게 쳐다보면
그 마음 씀씀이가 드러나는 마음 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속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하고 짐작하고 할 수가 있죠. 그런 것이 결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겠죠.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겉에 드러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속에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같은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혜가 아주 깊고 사람의 인품이 아주 괜찮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죠. 그런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문의 깊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물의 그 결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뭐 나이가 들면 그런 걸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점점 줄어들지요. 그래도 가능하면 좀 더 많은 그 사물의 결, 사람의 결, 마음의 결,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게, 저한테도 어떤 그 사람의 결이 있을까? 뭐 있겠죠, 사람이니까. 근데 어저께 그 이공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인문학의 깊이 이런 건 전혀 없고, 그냥 일반 뭐 사람이라는 게 대동소이해요. 이런 경우가 있죠. 우리가 같은 그 땅을 밟고 같은 공기를 나눠 마시고, 사람들이라는 게 이런데,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괜히 막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같은 땅을 밟고 같은 공기를 나눠 마신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이 너무 다른 거죠. 그런데 이제 내 입장에서 내 관점,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싫은데, 그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또 내가 얼마나 싫겠어요.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. 근데 이제 제3자가, 나하고 그 사람이 아니고 제3자가 이 둘을 바라보면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. 세상사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. 내가 내 생각만 가지고 살 수도 없고, 그렇다고 상대방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살 수도 없고, 또 뭐 그렇다고 제3자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기도 참 어렵잖아요. 점점 객관화시키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, 그것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들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, 우리가 받은 교육은 뭡니까? 맨 경쟁의 교육이잖아요. 같은 반에서도 1등부터 60등까지 이렇게 막 줄을 세우고, 전교생도 누가 전교 1등 했나부터 이렇게 줄을 세우고,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. 나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놀고 하는 내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죠. 뭐 협동하고 상조하고 이런 교육을 받아오질 못했어요. 근데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리운 거예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신문 기사들 또 뉴스들 이렇게 보다 보면 뭡니까? 인천공항공사 거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다니는 직원들도 아니야 보니까 인천공항공사에 취직하려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거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뭐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고 이런다고 그래요.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모르겠으나 거기에 시험을 쳐서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없어진다고 걱정이 되나 봐요. 아니 거기 시험 쳐서 떨어질지 붙을지도 모르는데, 그런 거 보면 그런 것이 이기주의라는 것이고, 남을
지금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그 남을 밟아놔야 된다. 자기가 직접 그 일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밟아놔야지 자기가 갈 장이 넓어진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 사회라는 것, 우리 사회라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경쟁만 부추기는 그런 사회. 그러니까 서로 돕고 어쩌고 하는 거를 전혀 배우지를 못한 그런 사람들이, 저도 마찬가지고요. 저도 앞에 그 밥이 한 그릇이 있고 누구 두 사람이 그 밥을 혼자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프면 옆에 사람을 제치고 내가 먼저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 밥을 빼서 먹을 것 같아요. 있는 거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요.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고. 근데 그런 걸 전혀 배우지 못한 그런 슬픈 세대예요. 저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사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? 남의 도움이 없으면 나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게 일종의 장사가 아니겠습니까? 내가 가지고 있는 거,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상대방한테 주고 내가 모자라는 걸 상대방한테 사는 거란 말이죠. 남녀의 연애도 그렇죠. 남자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매력을 어필해서 그 매력을 여자한테 팔고 여자의 매력을 내가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서로 모자라는, 남자는 여성성, 여자는 남성성, 이런 것을 모자라는 것을 서로 보충하면서 어울려 사는 것인데, 그것은 뭐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. 이게 혈연, 예를 들면 부모 자식, 이건 달라요. 부모 자식은 장사의 관계가 아니에요. 무조건적인 거예요. 부모는 자식한테 무조건적으로 주고 싶고, 자식은 또 부모한테 무조건적으로 주고 싶고, 이게 본성이란 말이죠. 그런데 그런 그 친족 관계 이외에는 전부 다 이해타산이에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걸 사는 거. 뭐 학교에서 선생과 제자도 마찬가지죠.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팔고 학생은 그 지식을 사고 수업료를 내고, 이런 거.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장사의 연속인데, 그 장사를 하면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장사라는 것이요, 본질을 따져보면 장사라는 것 자체가 경쟁이 아니고 상호 협조예요. 내가 팔 테니까 내 거를 사줄래? 나는 네가 내 걸 사주면 너의 걸 이만큼 사줄게. 이런 게 상부상조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게 세상 원리인데 어쩌다가 상부상조를 못 배우고 우리가 경쟁하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. 이런 게 굉장히 못마땅하면서도 그런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참 서글픕니다. 그래서 이공님께서 던져주신 화두, 무늬, 결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장사 얘기까지 나오고 말았네요. 오늘 또 영상 여기서 일단 접고요. 내일 다시 좀 쓸데없는 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가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동영상 올리고 하루쯤 지나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. 평균 시청 시간 이런 게 나와요. 보통 2분 몇 초, 3분 몇 초 이렇습니다. 가능하면 제 욕심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좀 봐주시길 바라는 거죠. 근데 뭐 좀 더 제가 재밌게 하면 끝까지 봐주실 날이 오겠죠. 그래요.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